우리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한없이 인색하게 굴면서 시간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낭비한다. 인색해야 할 건 바로 시간인데 말이다. 여러분의 시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매년 급한 일을 처리하느라 진짜 중요한 일들을 미루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흐르는 대로 살기보다 중요한 것을 지키면서 살고 싶다면 PDS 다이어리로 내 시간을 관리해보세요. 안녕하세요, 혜진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삶의 중요 가치를 지킬 수 있는 PDS 다이어리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룩백 룩포워드 칸입니다. PDS 다이어리 펼치자마자 나오는 칸이고요. 탐그룹에 있던 분의 사례였는데요. 작년에 했던 일 쭉 써보고 올해 했던 일 쭉 써보고 그리고 수행한 정도도 이렇게 표시해보는 방식으로 많이 하셨네요. 그리고 마무리 글도 적어주셨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어떻게 할지 모르겠을 때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쭉 적는 것에 멈추지 말고 여기 은서님 사례처럼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내가 뭘 집중해야 될지 알잖아요. 저희가 시간 관리의 핵심은 중요 가치를 아는 것이라 그랬죠. 여러분들은 정말 많은 걸 이루고 싶지만 그 중에서 가장 지키고 싶은 거는 무엇인가요? 그거를 한 번 더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은지민 사례처럼 쭉 적는 거는 별도의 종이에 적어놓고 정말 핵심으로 남기고 싶은 것만 한 5-6개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수연님의 사례에서도 중요한 거는 색칠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미 중요한 가치가 뭔지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거와 관련된 거는 디테일하게 나열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 사례 같은 경우는 독서가 정말 중요 가치이신 분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내가 올해 읽을 책들을 쭉 나열해놔서 디테일하게 목표를 잡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룩백 룩포워드 작성하는 팁은요. 방금은 좀 이렇게 나열하는 식으로 되어 있었다면 이번에는 유형화하는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운동, 도전, 생활 패턴 행동, 루틴 같은 거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자기 돌봄 이런 주제로 해주셨네요. 그 다음에 하은님의 사례인데요. 하은님 같은 경우에도 건강 공부, 경제, 관계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하은님의 사례를 갖고 온 이유는 심플해서입니다. 아까 쭉 나열하고 몇 개만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드린 것처럼 하은님처럼 같은 카테고리에 정말 필요한 것만 적어놓는 게 어떨까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만약 이렇게 분류하는 게 잘 안 된다, 뭔지 모르겠다 하신다면은 만다라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다라트 방법으로 목표를 세우는 게 뭐냐면 여기에 중요 가치를 세우고요. 이 중요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8가지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이 영성이라는 주제로 또 가져가서 또 이걸 이루기 위한 8가지 방법을 세우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다라트 방법으로 하시면은 나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뭔지 생각해 보게 되고 그래서 당장 뭘 해야 하는지까지 도출이 되기 때문에 많이들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반성을 할 때 꿀팁도 이제 이전 사례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룩포워드는 신앙, 건강, 생활, 자기개발이라는 주제로 잘 세워주셨는데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여기 아쉬웠던 점을 적어주신 겁니다. 아쉬웠던 점과 후회를 꼭 돌아봐야 하는 이유가 거기서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룩백을 할 때 아쉬웠던 점을 반드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와우,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는 사례지만 가져온 이유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룩백을 했을 때 반성을 한번 해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것도 나의 주관적인 평가긴 하지만 O 세모 X로 평가를 하면은 주로 내가 왜 세모와 X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집중해야 될 애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나를 돌아보는 데 좋은 기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나를 평가할 때 이렇게 기준을 세워서 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제가 이 민정님 사례에서 놀랐던 건요. 이렇게 코어의 자기개발, 건강, 환경, 가족 요게 2022년에도 그대로 가져와 있다는 게 놀랐어요. 한마디로 이 민정님은 자기개발, 건강, 환경, 가족이라는 키워드가 민정님에게 정말 핵심 가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되게 경쟁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나만의 코어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정립해놓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룩백 룩보드 쓰는 법 3번째 유형은 날짜별로 써보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로 4분면을 나눴고요. 이렇게 1분기 이거야지, 2분기 이거야지 씀으로써 기간별로 나는 뭘 하겠어 라고 좀 디테일화한 사례입니다. 조금 더 실행 의지가 올라가는
목표 작성 방식이 아닐까 해요. 근데 제가 이 사례를 갖고 온 건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좋았던 거는 이 각 분기별로 가장 중요한 거를 이렇게 하이라이트 표시해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드리는 이 우선순위, 그것을 가장 잘 반영한 사례가 아닐까 합니다. 이렇게 월별로 보는 방법을 룩포워드에만 적용할 필요는 없겠죠? 바로 룩백을 볼 때도 이렇게 1월부터 12월까지 내가 한 달에 그 메인 업무가 뭐였고 메인 이슈가 뭐였는지를 적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이라이트가 뭐였는지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여기서 내가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나의 또 중요 가치가 뭔지 떠올려보는 시간이 되겠죠? 그 다음 소개드릴 페이지는 저희 다이어리에 뭐 이얼리 페이지도 있고 언슬리 페이지도 있지만 바로 위클리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도 보면은 일, SNS 자기개발, 인스타그램 취미 이런 식으로 나눠놓고 네모를 친 다음에 수행했으면 X, 반만 수행했으면 딱딱대기 하나만 긋기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네요. 근데 여기서 좀 끝나면 아쉽죠?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말이 뭐죠? 중요 가치와 우선순위. 여기 이 칸에서도 여기서도 나 이거 중요해 라고 한 번 더 표시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특이한 사례가 있어서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어떤 미션을 완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꾸준히 뭔가를 수행하고 있는지 체크하고 싶어, 나는 균형된 삶이 중요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 위클리 공란에다가 내가 지켜야 될 것들을 리스트업 해놓고 지킨 날에는 이렇게 색칠을 하는 식으로 추적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례가 좀 특이하고 재밌던 이유는 이 플랜2C를 유형으로 나눠가지고 계획 칸을 썼느냐, 두 칸을 썼느냐, C 칸을 썼느냐를 체크했다는 것도 인상적이에요. 여러분들 다이어리를 쓸 때 조금 더 뿌듯함을 얻고 싶다면 이 사례처럼 플랜2C 했는지도 이렇게 양식으로 만들어서 체크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주연님 사례인데요. 저희가 두 칸에 주로 이렇게 색칠을 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이 색칠하는 기준을 미리 이렇게 정해놓는 것도 나름 은근히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색칠할 때마다 조금 혼란이 와가지고 좀 하기 싫어지는 케이스도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미리 다 계획을 세워놓으시기를 추천드리고, 참고로 업무별로 어떤 색깔을 칠할지 계획하는 것도 이것도 시행착오를 꽤 겪어야 안 차게 된다는 것도 참고해주세요. 한 번에 내가 딱 정해서 결정되기보다는 하다 보면은 나는 이거 굳이 체크 안 해도 되겠는데 싶은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업무 같은 경우는 그냥 퉁으로 같은 색으로 칠해버리거든요. 이 색상 선택도 다이어리를 채워가는 재미 중에 중요 요소 중에 하나니까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여기가 지금 플랜 칸이고 여기가 오히려 두 칸인데요. 플랜 칸을 애초에 이렇게 빡세게 딱딱딱 세워놓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약간 나는 이 시간을 절대적으로 지키겠어 라는 다짐이 보이고 지금은 초록색의 시간이야 라는 인식도 하게 되는 그 순간순간 되게 기억하고 싶게 만드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빡세게 시간을 계획해서 세워놓는 게 누군가에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이런 통제 가능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특이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시간 계획을 정확한 위치에 꽂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미자님처럼 아침을 1라운드, 오후를 2라운드로 해서 그냥 여기에 쭉 나열해 놓고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이렇게 오전, 오후 큰 트랙으로 나눠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중에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위클리 쓰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계속 시행착오 겪다 보면 결국 정착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 좋은 점을 취득할 수 있을 때까지 최적화된 방법을 통해서 계속 노력해가지고 정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이얼리 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얼리 칸은 뭐 저희가 알다시피 1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칸이고요. 다른 다이어리에서든 어디서든 많이 보셨던 양식입니다. 이얼리 칸을 활용하는 방법은 두 개로 나눠질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금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정을 미리 다 적어놓는 용도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내 일정을 미리 빼곡하게 적어놓는 것인데요. 이렇게 초록색인 경우에는 공식적인 뭐 아니면 회사 일정이고 이렇게 분홍색은 나의 개인 일정으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추가적으로 이렇게 스티커 같은 걸 붙여놓으면 좀 더 이 이얼리 칸을 다채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얼리 칸을 이용하는 두 번째 방법은 앞으로 일어날 스케줄을 적는 것이 아니라 일어난 일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민정님의 사례를 보시면요. 책에 대한 기록을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책 이름, 언제까지 읽었는지, 책 이름, 언제까지 읽었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계속 릴레이처럼 읽고 있는 책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방식으로 사용해주고 계십니다. 책뿐만 아니라 이 사례처럼
만보 걷기 같은 목표를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 기록을 하나하나 매일매일 걸음에 대한 기록을 남겨가지고 내 만보 목표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방식으로도 사용 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만보를 넘는 날은 주황색, 2만 보까지 넘는 날은 분홍색으로 내 기록을 한눈에 추적할 수 있게 세팅해놨습니다. 먼슬리 칸은 여기 먼슬리 플랜을 세우는 칸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먼슬리 일정 칸과 트래커 칸,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달에 할 일 체크해 놓고 그날 일정을 이렇게 큼직하게 다 적어 놓는 방식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스케줄을 웬만하면 위클리에서 관리하지만 예를 들어 뭐 공고문을 본다라든가 좀 데드라인이 확실한 게 여러 개 깔려 있는 경우에는 먼슬리에다 표시를 해가지고 이때까지 이거 해야지 라고 기록을 관리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위클리에다 관리하겠다, 먼슬리에다 관리하겠다 할 필요는 없고 좀 큼직한 일정을 보고 싶으면 먼슬리 일정을 적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메모 페이지입니다. 지성님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 달 리뷰를 해주셨는데요. 5시 기상을 23번 하셨고 영어 독립 30분 정도 공부하는 거 15분씩 하셨고 이런 식으로 수치화 해가지고 보는 거 역시나 월 결산 페이지에 들어가기 아주 좋은 내용이겠죠? 11월에 한 일도 적으셨고 특별한 이슈도 적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계획까지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메모칸을 나의 위클리 페이지를 결산하는 페이지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다이어리 활용법은 마쳤는데요. 많이 하시는 질문 2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육아맘의 경우에는 어떻게 쓰나요? 라는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사실 정답은 없지만 저희 팀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결론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김니나노님께서 유튜브 스터디언 채널 댓글에 7개월 아기 케어하고 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에 인생이 끝난 것 같고 동기부여가 필요해 다이어리를 구매했는데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여기에 이제 삼형제를 키우고 계신 이사님께서 그때 시절을 공감을 하면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도 자세히 보면 조금씩 다릅니다. 그 차이가 있을 건데요. 그 차이에 집중하는 건 어떨까요? 라고도 의견을 주셨고 아이와 시간에 집중하고 그 일련의 과정들을 기록하는 건 어떨까요? 라고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담은 다이어리 작성 방법은요. 첫 번째로 매일 반복되는 일상 루틴을 일련 번호를 매겨놓고 실제로 수행하는 경우에 이렇게 2칸에다가 표시하는 방식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가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반복되는 일상이다 보니까 매일 해야 될 일을 플랜카는 매번 적는 게 조금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애초에 번호를 붙여놓고 얘를 갖고 와서 적는 방식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질문은 5060 세대이신 분들께서 다이어리 작성으로 뭔가 해보고 싶기는 한데 너무 막막하다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실제로 PDS 다이어리 5그룹에 계시는 이재분님께서는 이 나이에 이런 거 적어서 뭐하냐 라는 생각을 갖고 안 적고 있었는데 이제 아들의 설득 끝에 PDS 단톡방에서 진행하는 10일 챌린지에 참여하면서 소송, 감사, 칭찬, 반성 일기를 꾸준히 써보셨다고 해요. 그랬더니 내 목표가 뭔지 알게 되고 꿈이 생기기 시작하셨다고 말씀 주시면서 저희 스터디언 다이어리 후기에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다이어리 판매를 하면서 PDS 단톡방에 대한 소개를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요. 단톡방에 오면 뭐가 좋은지 안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격달에 한 번씩 명강사 초청 라이브를 합니다. 두 번째는 챌린지입니다. 저희가 단톡방을 운영하면서 단톡방에 모셔놓고 아무것도 안 하지는 않겠죠? 2022년 PDS 단톡방 경험을 바탕으로 23년에는 조금씩 챌린지를 넣어서 여러분들이 단톡방을 통해서 더 동기부여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세팅해드릴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목표 작성 챌린지라든가 3일 동안 참여해보는 챌린지라든가 다양하게 챌린지를 수행하고 그것을 기록해 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단톡방에 오시면은 다른 분들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 사례도 많이 볼 수 있을 거고요. 저희가 가장 힘들어하는 그 지속성의 힘을 더 길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유대감입니다. 다이어리를 구매하고 단톡방에 신청하신 분들은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차신 분들로 함께 하다 보니까 서로 동기부여가 되고 힘이 되고 의지하게 되는 모임이 만들어질 거예요. 저희가 뭐 안면도 없고 연결된 게 하나도 없지만 그냥 저 잘 되고 싶고 전보다 나아지고 싶다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 뭉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성장하면서 앞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그러면은 단톡방에서 봬요. 감사합니다.